시작했어. 네. 이제 방송 네. 녹화도 되고 할 건데 잠깐만.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들어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네. 세팅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채팅창이 이상하게 나오네. 뭐 이상하게 나오면 채팅창 별도로 띄우면 되니까 뭐 그냥 별도로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채팅 브라우저를 이렇게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이쁘네. 오케이, 좋다 좋다. 왜 이럴까? 잠깐만 일단 홍보 좀 할게. 지금 방송 6시라서 딱 사람들이 퇴근할 시간이라서 좀 애매한 건 좀 있어. 네. 근데 뭐 너무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네. 일단 어차피 아직 라이브가 안 떴네요. 어? 라이브는 아직 안 떴네요. 라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라이브인데? 네. 아니, 지금 켰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네. 그 유튜브에서 HLS랑 대시 둘 중에 하나 중에 쓰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HLS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보통은 잠깐만 좀 딜레이가 걸려. 이게 이제 기술의 원리가 중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송출한 영상 있지, 얘가 RTMP로 받는 거 같더라고. 맞네, RTMP네. 업로드 할 때 RTMP로 보내고 그 받은 거를 이제 중간에서 유튜브 서버에서 인코딩을 해. 그래서 화질별로 쫙 나누거든. 그래서 유튜브 보면 내가 화질 선택할 수 있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시간까지 한 10초 정도 걸려, 보편적으로. 그래서 10초 정도 일반적으로 딜레이가 있어.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좀 다르고. 아, 공개 설정이 지금 비공개되어 있네. 아, 쏘리.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네, 이제 떴어요. 떴지? 네. 잠깐만, 요거를 이제 그 팀노바 톡방이랑 이것저것 일단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기 수료자 많이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너도 약간 어느 정도 그게 있다며. 궁금하긴 해요. 초반에는 좀 연락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뜸해져가지고. 누가? 다른 이기 수료자? 네네. 그치. 그래서 내가 톡방을 만든 거다. 어서오세요 MR타이님, 루프님. 오늘 6시 인터뷰 이기 수료자.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거든. 동시 시청자 12명.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통 한 3-40분 정도는 들어오니까 그리고 네. 시간이 내 8시에 수업이 있어서 아마 그 전에 끝날 거야, 선고가. 그 전까지는 한 7시 반까지 어쭈 길어지면 할 것 같긴 하거든. 괜찮겠지? 네, 시간은 여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밥도 못 먹고 고생이네, 니가. 아유, 아닙니다. 원래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나보다 더. 맨날 앉아있으니까 살만 찌더라고요. 옛날에 나 말랐었지? 네, 그 되게 많이 살이 붙으셨어요. 그치. 옛날에 내가 너보다 훨씬 말랐는데 나 그때 시작할 때 그러니까요. 60 몇 킬로였어. 근데 지금 거의 100 킬로 가까이 됐어. 와, 진짜. 엄청 많이 오네. 안녕하세요. 지원님도 오셨고 레모네이드님도 오셨고 되게 자주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네. 저분들은 도대체 팀노바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드라곤캠님도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니? 네. 이게 이렇게 톡을 보여주는 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UI를 조금 만질게. 조금만 들어올 때까지 한 5분만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 좀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제가 지금 첫 회사 가고 나서 요번에 새로 이직을 해가지고 제가 이직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증 쪽 그 솔루션 하는 회사였고요. 요번에는
그냥 이제 B2B 사업하는 쪽 말고 C2C 하는 쪽이 좀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커머스 어플 하는 쪽으로 옮겼거든요. 스타트업으로 이번에 옮겼어요. 회사명 공개할 수 있어? 네, 포르스라고. 프로스? 이번에 핫한 포르스요. 포르스. 잠깐 그 채팅으로 카카오톡 채팅으로 보내줄래? 포르스? 네. 포르스 FORS 포르스. 그리고 여기서 핫함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핫함? 네. 핫함? 지금 여기 개발자 몇 분 계셔? 지금 본부장님 1명하고 저랑 같이 리더 2명 있고 3명 있습니다. 너 취업할 때 연봉이 어떻게 됐었지, 성구가? 이기기 때문에 좀 낮아요, 지금보다. 네, 4천 초반대였습니다. 아, 진짜? 너 취업 잘했네? 그 당시에 4천 초반대면 미친 거야. 네가 거의 최고 아니었어, 그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너 되게 나한테 고마워했던 걸로 아는데. 네. 제가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엔지니어 하다가 이제 타입을 좀 바꾼 거였어가지고 엔지니어 경력을 살리면서 옮기기가 어려웠는데 그렇지. 그거 다 받으면서 옮겼죠. 그럼요. 나의 컨설팅은 신의 영역이지. 근데 진짜 너는 되게 잘 많이 혼났죠. 많이 근데 내가 그때 유난히 까칠했지. 근데 내 나름대로 변명을 좀 하자면 요즘은 화 잘 안 내.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내거든. 알잖아, 나 지랄 맞은 거 성격. 근데 이제 그때는 솔직히 너는 알 거야. 저 노프 팀장 저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지금 벌써 이 친구랑 우리가 인연이 된 게 거의 5년 전 6년 전 얘기예요.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성국이는 그때 대충 알 텐데 얘가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서 그런 걸 좀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거 있어. 딱 팀노버 올 때 감성이 지금은 딱 호불호가 딱 갈리잖아. 막 공공의 적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우리 막 그 올 때 나 진짜 난 되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뭐지 지나가다가 날 마주치거나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 그러면은 알아보시는 거야, 남성역 근처에. 또는 이제 수강생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나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뭔가 이제 되게 괜찮은 사람 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감성이 딱 이랬던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노프 팀장? 저 새끼 뭐야? 약간 잘한다는데? 지가 잘한다는데 한번 볼까? 막 이러면서 약간 간 보려고 온 사람 좀 많지 않았니? 초반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기초를 안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안 했냐? 네, 그때 안 하셔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 게 한 클래스 하나인가 있었어가지고 다들 경험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나는 그 전에 업력이 이미 10년 동안 과외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초 가르쳤던 애가 지금 해킹 쪽에서 졸라 유명한 애도 있고, 그 전부터 나는 좀 커리어가 있었어. 뭐 병특으로 애들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 포기 안 한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목표 다 얻고 끝냈거든. 그래가지고 알 거야, 너도. 그 당시에 내가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섞이니까 내가 까칠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게 수업 분위기가 정말 무서운 게 요즘 이제 교육학 쪽에서도 많이 화두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내 옛날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범죄심리학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탠퍼드 감옥 실험 얘기는 좀 했을 거야. 그 예를 들어 그 역할을 그 정말 죄수 역할 그리고 일반인들 데려와가지고 죄수 역할이랑 간수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그 보니까 실제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더라. 그 환경이 그렇게 변화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내가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좀 많이 혼났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저도 일부러 환경 변화를 주려고 이직을 한 케이스여서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한 33분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 이제 성구가 이제 자기소개 좀 해줄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노바 2기 졸업생 김선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포르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핫타임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이 몇 년 차세요? 지금 제가 처음
2012년부터 일을 했고요.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7, 8년 정도 경력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왜 스타트업인 거야? 사실 더 좋은 기업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스타트업인 거야? 물론 이제 내 의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지금 전에 회사에서 이직을 결정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전에 회사 맨 처음에 결정한 이유도 신규 서비스를 제가 그 신생 창립 멤버로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서 좋았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제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였었거든요. 스타트업을 이번에 옮긴 것도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그 리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스타트업을 결정하고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약간 염두에 두고 한 거야? 예, 그런 걸 가지고. 네. 그러면은 괜찮지. 이게 엑시트 했을 때 돈을 크게 번다고. 옛날부터 근데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그치? 네. 근데 위험성도 많고 모험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니면 모험을 못 해볼 것 같아서. 지금 몇 살이지, 성구가? 네가 33 됐냐? 아니요, 저 35입니다. 진짜? 벌써 이렇게 됐어? 옛날에 봤을 때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아저씨 됐네, 아저씨. 옛날에도 어렸는데. 친구가 봤을 때가 29대인가? 그러니까 어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휴, 이렇게 나이 먹는구나. 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VOD로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아마 쭉 갈 거야. 그래서 네. 아마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내가 어저께 한국에 하면서 느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도 1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사람들한테 또 서비스 홍보도 되잖아. 핫함이란 서비스. 요거는 이때 나중에 홈페이지 보면서 열심히 홍보할게. 일단 그거는 이제 저 사람 제일 많을 때 뭐? 비공개로도 많이 하면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프라이빗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한 거는 이제 나중에 수료자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파트, 지금 기계인 팀장님이 나랑 기찬 네. 팀장, 기찬이 알지 너?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차를 기계인 팀장이면 걔가 이기잖아. 너랑 같은 기수잖아, 기찬 팀장이. 화석 같은 존재지. 그래가지고 그 두 친구는 알아요, 팀노바의 역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절, 내가 에너지 제일 넘치던 시절에 이제 하던 친구들이라 좀 감회가 새롭네. 어제 한국이가 하던 시절에 또 그런 감성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7년 동안 팀노바 일단 나왔잖아. 그 팀노바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팀노바 졸업하고. 팀노바 졸업하고가 지금 이제 5년 정도, 4년? 제가 전 4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우리 5년 차 지나가고 있는데, 이 끝나고 나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직한 케이스고요. 네, 처음 있는 회사에서, 모바일 파트 그쪽 파트장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면은, 파트장? 그 개발 업무는 주로 어떤 플랫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안드로이드만 제가 이제 하고 갔어가지고 안드로이드만 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밖에 모바일 쪽 개발자가 없어서 안드로이드랑 iOS랑 같이 병행을 했고요. 진짜 둘 다 했어? 네. 토했겠다. 둘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iOS 소스를 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스를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iOS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이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근데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좀 교육을 해줬는데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막 회사의 체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당연히 뭐 한 사람당 한 가지 포지션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만약에 네가 경험한 그 IT 업계에서 한 번에 하나만 했다면 너의 기회는 어느 정도로 축소됐을 것 같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안드로이드만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첫 번째 회사조차도 못 갔어요. 그 첫 번째 회사에서는 몇 개 있는데? 제가 안드로이드를 먼저 시작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 나올 때는 코어단까지 솔루션 코어단 C 그러니까 코어가 C로 되어 있었거든요. 코어단까지 제가 하고 나왔거든요. 와, 못하는 게 없네. 아니, 네, 운이 좋아서 전에 제가 그 엔지니어 할 때 이미 써봤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쪽은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거고요. 아, 문경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팀노바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얕게 정말 많은 걸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 실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잘 알 거 아니야.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얕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부할 때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하루에 진짜 5시간씩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그 공부만 했었거든요. 공부도 그렇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코딩 늘 항상 경험에서 코딩으로 언어도 말이잖아요. 써야지 그렇지. 느는 것처럼 저희 그렇지. 계속 썼거든요. 그렇지. 근데 일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다들 물어보고 싶은 게 5시간씩만 자고 일하시는 분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저도 팀노바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5시간씩만 자고 계속 하면 그게 정말 얕게 알고 있는 건지 네. 정말 얕게 알면 그 사람이 부족한 거지 않을까요? 일단은 얕게 한다는 기준이 그거잖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아니냐가 핵심이잖아 사실은. 근데 네네.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IT 업계 되게 못된 버릇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보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강박 같은 거 있더라. 내가 그런 개발자 많이 봤거든 살면서. 근데 솔직히 지금 2달 안에 적당히 일을 끝내는 게 완벽한 경우도 있거든. 왜냐면 일정을 맞추는 게 핵심일 수 있거든. 사업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서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그 게시판을 미친듯이 최적화해가지고 뭐 트래픽이 지금 우리 10만 밖에 안 되는데 막 5천만도 막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냐고. 그것 때문에 일정이 길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때그때 아키텍처를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서 나가는 게 서비스인데 너도 많이 해봐서 알 거야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문제가 안 생기잖아. 너도 이제 파트장 해봐서 알겠지만 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가자라고 지금 개발팀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잘 맞춰주는 개발자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능력자인 건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막 기술적으로 뭐 어떤 최적화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 그런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업무 제 시간에 못 끝내. 무슨 완벽하게 짜겠다고. 그리고 그 관련 알고리즘을 좀 모른다거나 요즘 나와서 좀 생소한 이전 알고리즘을 상대방이 모르면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우쭐대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회사 지금 iOS 개발자가 없어. 근데 지금 누구 뽑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고 급해. 이런 경우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CTO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국이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었고 그 당시에 내가 진짜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파를 했었거든. 진짜 나중에는 창업 경험 꼭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진짜 실전이다. 사람들은 있잖아 정말 가끔 너무 서운한 게 유니콘만 바라보는 것 같아. 막 그 대기업이랑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 정말 스타트업 시절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멋진 백화점에서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 백화점이 아름답게까지 포장되고 그 안에 좋은 제품들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건 다 스킵하고 일단 백화점에 딱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화려한 그런 어떤 손님으로서의 대우만 받고 싶은 거야. 실제로 이런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형태가 갖추어지기까지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성장하는지 몰라.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 초기부터 존재한 팀원들이잖아 회사에선.
너도 네. 그거를 생각하고 온 거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지. 그게 맞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교육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걸 노리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 대부분 이제 너처럼 많이 하는 것 같아.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하고 창업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첫 번째 회사는 스타트업을 안 가는 거를 보통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스타트업을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차려야 되는 거고 어떤 이렇게 짜여진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를 잘 모르고 기획이랑 디자인이랑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업을 가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배우면은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작은 기업이라고 그런 게 없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SI를 가잖아. 그러면은 그 기획 시스템이 되게 좀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예 근본 없는데 말고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이랑 쇼 붙일 때 기획 회의를 되게 촘촘히 하는 편이거든.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대기업 일도 많이 해봤는데 대기업 기획이 좀 더 촘촘하긴 해. 근데 1km 때 4명이서 했거든? 3명이서 했지. 3명이서, 기획자까지 4명이서 했는데, 그때도 기획서 잘 나왔었고. 그리고, KT는 원래 자기가 직접 개발 안 해요. 그 밑에 그 당시에 이제 지어소프트라고 있었어. 지금은 그때 나중에 사명이 디지털오션인가 그걸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몇 달 거기서 일을 하고 그게 다였는데 거기 이제 프랜스 한 500명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거기 어떤 기획자분이 있는데 그 기획이나 1km 기획이나 비슷했어. 그래서 사실 기업 규모보다는 그 회사 체계가 좀 있냐 없냐가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대기업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도 많이 창업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도 사실 지금 뭐 연봉에 대해서는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들어갈 때 4,100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하세요. 그 나름대로 그러다가 나름대로 보통 스타트업 하면은 어느 정도 지분을 받고 이 회사 키울 거를 기대하고 좀 많이 포기하고 오잖아 보통은. 그리고 이제 그 지분이 크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딱 되는 거. 결국에는 너도 제대로 배우고 온 사람이잖아. 근데 스타트업 할 때 꼭 이렇게 완전 초보들만 존재하진 않거든. 그래서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네가 있는 회사에 다른 졸업생이 갔어. 근데 어차피 네가 체계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사람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큰 회사를 갈 필요는 없어. 물론 이제 큰 회사라 가면 그런 어떤 장점들은 있는데 그것도 배우는데 한 3개월? 2개월? 그거면 나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워낙 그런 거 많이 뭐라고? 스타트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결국 경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기도 더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지금 되게 쉬워. 지금 우리 연봉이 4,500이 넘어. 지금 연봉 평균 올해 평균이 5,000에도 많이 가. 그래서 5,000까지는 좀 우수 학생 위주로 가는 느낌이고 보통 4,500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팀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하거든 지금.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질문은 미리 준비된 거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현업에서 느끼기에 팀노바에서 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질문 한 번만. 잠깐만. 톡방에 현업에서 느끼기에 팀노바에서 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분석하는 게 조금 되게 부족한 면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서버를 도입할 때 뭐 아파치 웹 서버를 도입할 때 뭐 어떤 서버를 쓸지 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현업에서 제가 파트장 할 때. 근데 그런 분석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옛날에 저였으면 아마
그냥 많이 쓰는 거, 사용자들이 그냥 쓰는 거, 익숙한 거 쓰자라고 했을 텐데, 그때랑 그, 흰노을 배우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고 나서 그렇게 하나하나 왜 쓰는 이유, 왜 써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왜 썼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이런 걸 써서 문제가 해결됐고,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그 현업에 일하면서 그런 팀노버에서 배웠던 그런 습관들이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 너희 때는. 네. 그래서 그가 결국엔 이게 스타트업 정신을 좀 가르쳤던 거거든. 왜냐면은 이게 스타트업, 나도 예전에 1km 개발할 때 위치 정보 연산이 워낙에 그 되게 헤비하게 가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는 게 시간은 없고 일정은 너무 촉박하고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때 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기술들을 도입하고 테스트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 오히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제 쓰이는 게 거의 없고, 너 약간 알고리즘 문제 풀이 같은 거 있잖아. 그 문제 풀이 유명한 거, 그런 거 너 그 실무에서 나온 적 있어? 전혀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가르치기 좀 그런 거야.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도 뭐 내가 뭐 1, 2년 하고 그렇게 까불는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업력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그걸 반영을 해서 진짜 필요한 걸 알려준 거거든. 어디서 배우기도 힘든 거 그걸 알려주고 잘 써. 심지어 그렇게 하면 성국이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팀원 레벨에 있을 때는 그게 소중한지 몰라. 근데 그 기술을 좀 선택하는 영역에 가거나 유지보수할 때 기술을 바꿔야 될 때 진짜 필요한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 당시에 너도 알겠지만 불만인 애들 은근히 많았지. 팀노바 다니는 애들 중에. 그렇죠. 왜 그런 거를 배워야 하는지, 거기까지가 개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다 소스 코드, 그리고 막 기술 스택 하나 추가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답답했어요. 약간 내가 조선시대 가서 앞으로의 미래는 증기기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맞춰 끌지 마세요, 막 그런 얘기 하러 간 느낌. 근데 지금 결국에는 언어를 하나를 더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언어를, 네. 맞아.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언어를 하나 더 버리고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써보는 게, 더 가르쳐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실제 실무에서 쓰는 걸 알려줬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하는 거지. 근데 다르기 때문에 아예 결과가 다르잖아. 사실 4,500이란 연봉은 1년 반년 전에 카카오가 4,200이었거든, 초봉이. 넥슨도 이제 5,000으로 올린 거지, 넥슨 그 전에 4,000도 안 됐었거든? 1년 반년 전에. 그러니까 쿠팡 때문에 억지로 다 올린 거 지금. 근데 그 지금 4,500 중소기업에서 4,500, 5,000 받는 사람들 보통 어느 정도 포지션이야, 성구가? 경력 몇 년 차? 그게 아마 차장 정도가 그치. 아마 그 포지션일 거예요. 차장이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빨리 승진했을 때 한 7년 차거든요. 네. 빨리 했을 때. 대기업은 한 10년 차 넘어야 되고. 근데 그 정도 연봉인데 이게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가기랑 중소기업 차장급으로 신입 보내기, 이거랑 지금 난이도 비교했을 때 후자도 존나 어렵거든요.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근데 차장이 아니라 과장이요. 과장급. 그러니까 과장급이면 중소기업 한 빠르면 5년 차에서 한 7년 차 사이. 근데 기업마다 좀 달라요, 중소기업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저게 사실 진짜 만만한 연봉이 아닌데 사람들이 대기업, 그러니까 약간 왠지 다들 느낌이 그냥 학생들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아직 그 대기업 맹신 그 판타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대기업이랑 일 되게 많이 해봤거든? 내가 삼성, 그리고 내 제자 중에 한 명은 지금 라인 그 대만 팀 그쪽이 제1하청이라서 라인 일들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걔 프로필은 다 라인이야. 졸업생 중에 또 있어. 나중에 또 인터뷰 내가 하려고 하는 친구 있는데, 뭐 그런 친구도 많고, 넥슨 출신도 있고, 대기업 출신이 많아요. 팀노바 출신 중에 오히려 지금 가서 대기업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내가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나 봐 그런 게. 그러니까 대기업 예찬론, 네카라쿠베 또 뭐지? 뭐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당토 해가지고 네, 뭐더라? 당근 근데 토스? 뭐 이렇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저는 중소기업에서 연봉 받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편해. 그리고 이제 지금 성국이처럼 이제 진짜 창업 레벨로 제가 옛날에 그 10년 안에 억대 연봉 되고 CTO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중에 있잖아요. CTO 급이 이제 되려고 이제 얘도 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진짜 한 방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나중에 회사가 떡상하고 진짜 막 인수하는데 진짜 돈이 있잖아. 내가 어떤 게임 회사가 그 인수되는데 1년 만에 거의 300억 가까이로 팔리는 걸 봤어. 그러면은 맞아요. 거기서 지분이 1%만 갖고 있어도 3억인 거야. 근데 보통 막 그때 내가 알던 개발자가 한 3% 정도는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벌써 막 9억을 1년 만에 번 거지.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월급 따로 나왔었지. 뭐 사실 뭐 회사가 부자 되니까 뭐 이것저것 또 챙겨줄 게 많을 거 아니야, 대표가 또. 진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끝판왕은 창업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스티브 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유튜브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사람도 그 만든 사람도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결국엔 다시 나와서 스타트업 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업 정신이라는 게 그게 근본이거든. 근데 이미 되게 커지고 요즘 많은 저서들이나 많은 진짜 유명한 이런 그 얘기들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식이 이제는 평생 직장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진짜 항상 자기 경쟁력을 지켜놔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창업이거든. 그 질문 하고 싶다. 창업과 그리고 창업을 안 했을 때 그 너의 그 차이.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내 것을 만드는 거랑 내 것을 만들지 않고 남의 것을 만든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회사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긴 했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시간을 좀만 더 들이면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데라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어도 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이만큼 투자한다고 나한테 오는 건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덜 투자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만들면 내가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저 지금 이직하고 나서 업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되게 많이 야근도 하고 전 주말에도 가끔 나와서 하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진짜 싫어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래. 내가 가져갈 걸 생각하면서 나와서 하게 돼. 그런데 그러면은 너한테만 또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지금 회사에서 포지션이 지금 개발자분이 이제 어떻게 되시나 그랬지? CTO 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네, CTO 분 계시고 제가 리더 저랑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리더야 거의 지금 개발 쪽에서? 네. 듀얼 리더구나. 저희는 그냥 직책이 리더랑 매니저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직급이 나눠 있진 않아요. 그렇구나. 거의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도 결국은 임원진이거든.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아예 직원 수준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음가짐도 달랐는데 결국에는 네가 괜찮으니까 컨택이 된 거야? 아니면 연락이 오신 거야? 아니면 네가 찾아 헤맨 거야? 찾아 헤맨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같이 일하게 된 거군요. 아는 분이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자금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랑. 그래서 그쪽 금융 쪽을 좀 잘 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저랑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오게 됐어요. 여기 개발자분이 개발자분이 지금 너랑 그 같이 창업하시는 또 다른 또 CTO 분? 네네, 그분도 투자해서 같이 들어오시는 분. 기술 본부장님이 투자해서 들어오시는 분. 너가 지금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담당하고 있는 편이야? 지금은 저희가 한 30-40% 정도? 30-40%? 제가
원래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들어온 거라서. 포지션은 뭐뭐 하고 있어? 플랫폼은? 지금 저희는 플루터를 쓰고 있고요. 아, 모바일 플루터. 쪽. 네, 모바일 쪽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포지션이 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 중에 예를 들어서 API를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DB를 수정해야 되면 다 각자 알아서 모든 세 명 다 그 풀스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포지션을 어느 부분만 나눠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업력이 꽤 있으신 분들인가 보다. 그게 다 가능할 정도면. 네, 제가 지금 업력이 제일 낮은 낮고요. 네, 다른 분들이 더 높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돼? 경력 10년 넘으셨어? 네, 다 10년 넘고 저랑 바로 위에 차이 나시는 분이 저랑 5년? 6년 정도 차이 났어요. 와, 그러면은 너 사실 팀노바 올 때 2년 차였나? 네, 2년 6개월, 2년 차, 3년 차죠. 그때 개발 하나도 못했잖아. 맞아요. 팀노바 올 때. 네. 사실상 팀노바 졸업한 다음에 4년 만에 진짜 같이 일하는 급들이 10년 차 넘은 사람들이면 성공한 거지. 네. 지금 일하고 있던 하는 분들이 다 10년 넘으신 분들이고, 두 분 다 CTO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그냥 게임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플러터를 내가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플러터 하나 그냥 하면은 양쪽 다 지원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플러터 같은 플랫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생산성이 하나만 개발해도 2배로 빨라질 거라 사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러거든. 1.5배 빨라져봤자. 왜냐면 유지보수가 쉽지 않아요. 절대. 걔네는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애초에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지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만 만들면은 여러 플랫폼을 같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로 게임 만들면 그 다 공급할 수 있잖아요. 모든 플랫폼에. 그런 것처럼 똑같이 플러터도 그걸 지향하면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좀 이런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어야 돼요. 유지보수할 때. 그냥 만드는 거는 쉬워 보여도 결국은 유지보수할 때 좀 힘들거든. 아무튼 제가 이 회사 결정한 것도 결국 그 플루터 기술 때문이었거든요. 플루터를 하고 있다라는 거로 결정을 한 거였고, 제가 어쨌든 네이티브 iOS랑 안드로이드를 했었어서 그거를 이제 결국은 플루터도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네이티브 코드를 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됐겠죠. 그렇구나. 아무튼 또 질문 계속 더 들어가 볼게. 일단은 황시연님이 기초 단계 수료하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할게요. 그냥 기초 단계 하면은 제가 원한 그 모든 걸 소화한 형태는 아니에요. 일단은 팀노바 응용 2단계를 위해서 모든 게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건데, 이제 이대로 가도 그래도 웬만한 진짜 4개월 하는 교육기간 못지않게 훨씬 잘 나가는 편이긴 해요. 저희가 나쁘지 않아요. 기초만 끝나고 간 친구들도. 너 아는 사람 중에 기초만 끝나고 간 사람들이 있니? 물론 6년 전 수준이긴 해서 지금 기초한 친구들이 취업은 더 잘할걸요? 그래도 신입이지 뭐. 기초는 모르겠고 1단계까지만 하고 간 친구들은 몇 번 알고 있어요. 1단계까지 한 친구들은 그래도 대부분 그냥 잘 살지 않냐? 네, 그냥 그 정도도 먹고 살 만큼? 근데 응용 2단계까지 한 친구들이 넘사벽이라서 사실은. 그 1000명이 왔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러는데. 너 1000명이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몰라? 오 마이 갓. 돌아다니질 않아서. 야, 하긴 1000명이가 3기니까 하긴 너랑 얘랑 1년 차이 나나 보다. 얘도 요새 이제 창업한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1000명이 나중에 인터뷰 꼭 하려고. 얘랑 인섭이 알지? 제가 잘 몰라요. 진짜? 야, 너 진짜 화석인가 보다. 네, 그냥 와, 진짜 제일 오래됐나 보네. 하긴 6년 전에 들어온 친구니까. 놀랍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문경님 질문 한번 읽어볼게. 문경님이 혹시 당시에도 대기업발 교육들 사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등이 있었을 텐데 팀노바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피는 없었어요. 사피는 제가 한 3기 끝날 때쯤에 제가 그때 사피 만드는 그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미팅을 하러 갔었어. 사피 1기 때. 그때 우리는 이미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사피는 없었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너 아니 혹시? 이런 거 다른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팀노바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냥 교육기관 제가 알고 있었던 거 뭐 패스트 캠퍼스나 뭐 이런 것들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년 전에 네. 몇 개 없었어요. 부트캠프도 별로 없었고. 그치? 네. 그러니까 제가 팀노바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저 단순 코딩을 배우려고 지금 학원을 가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프로세스를 배우고 제대로 좀 제가 진짜 개발자로 일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어. 그래서 팀노바도 원래 들어갈 때 사전에 와가지고 청강하고 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강 안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청강하면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또 해볼게. 홍태희 팀원인데 개발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팀노바 과정 중에 현재 하시는 분야로 선택하게 된 시점, 기초 응용,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는 개발 스타일이나 개발 분야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단계가 어디냐고. 응용 1단계 아니면 응용 2단계 아니면 기초. 저는 응용 단계에서 했었던 게 제일 제 결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고요. 응용 몇 단계? 저는 1단계 했었던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응용 1단계? 1단계 했을 때 제가 보안 쪽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MDM 솔루션을 기초 MDM 솔루션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게 원래 전에 제가 엔지니어 일할 때도 보안 파트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만들게 됐고 또 결국 회사 취업할 때도 제가 업력을 연결하기 위해 제일 좋았었던 게 보안 파트였었던 거. 그 보면은 그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너는 전공자였잖아, 그치? 네. 전공자고 업력이 심지어 3년 차까지 하고 왔는데 왜 개발을 못했던 것 같아? 학교 교육도 4년 동안 받았고 회사에서 2년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회사 가면 다 성장해요. 막 회사 가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데 왜 못했던 것 같아? 팀노바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 맨 처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일이 잘 없었으니까요. 파트가 엔지니어 쪽이다 보니까 그냥 솔루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뭐 커스터마이징 정도만 했었던 거라서 경험이 없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개발하면 그냥 코더에서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발의 핵심은 생각이라는 거네,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때 배우실 저희 가르쳐 주실 때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저희는 예술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요즘에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진짜 저는 예술가라고 저도 많이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것들을 만들고 예술이랑 개발자가 엔지니어는 기술자, 예술가는 어떤 뭐 정말 뭐 뜬금없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세계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공통분모가 같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코드를 짜려고 해도 보면 방향이 진짜 여러 가지잖아. 보면은 뭐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써도 되고 자료 구조를 이거 말고 딴 거 써도 되고 아니면 소스 구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소스 파일 이름 자체를 좀 네이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생각하는 게 창의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관찰력도 필요해, 개발자는. 우리 회사의 개발자 역량들을 쭉 봐야지. 대부분 자기가 잘한 척 이렇게 힘주고 있는데 보면은 쟤는 이거 못하니까 대충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너무 꼬지 말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 회사처럼 업력이 있으시고 그 대부분 숙련된 개발자분이 있는 곳에선 조금 기술 난이도 높게 가져가도 돼. 왜냐면 알아서 다 하거든, 다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리더로서 관찰력도 되게 필요하거든. 이 친구는 이거 소화 못하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런 거 커팅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 그치? 왜냐면 대표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야.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되게 개발자들이랑 하는 언어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 그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강의하는 식으로 가버리네. 아무튼 각설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획이랑
기획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 기획이나 디자인에서 만들어서 넘어오는 것들이 완벽하진 절대 않거든요.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적으로 어느 부분이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만들면 결국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획이 넘어오면 검토를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오류가 나지 않는지, 이게 프로세스가 맞는지, 그리고 결국 이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개발을 꼭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역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프로세스를 바꾸면 이건 손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너가 많이 그 예전에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졸업할 때까지도 그랬어. 좀 어리버리 까고 맨날 전화 오고 그 취업할 때 그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게 야 시간이 너무 일찍 가는 거야. 난 너 되게 어렸을 때 봐가지고 한 5년 전 봐가지고 아 얘 아직 성국이는 해봤자 31살 됐겠지 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지금 벌써 아저씨 됐어. 우리 어쩔 수 없어. 35살부터는 공식적으로 아저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그렇구나. 한국이가 많이 성장했다 진짜. 그거 좀 느껴. 좀 커진 것 같아 사람이 그릇이. 옛날에 좀 애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국이가 좀 애기 같았어. 그래서 그 멘탈이 약했어. 그래서 내가 얘 취업할 때 아 팀장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길래 아 제발 날 믿고 그냥 가주면 안 되냐 막 이러면 이런 식으로 괜찮다고 그냥 일단 이대로 하면 될 거 해가지고 사실은 얘가 구직을 할 때 한 3천대 한 중반 오퍼로 그냥 가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쉬우니까. 근데 성구가 할 수 있다고. 너 충분히 4천 넘게 받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계산해봤을 때 이런데 이걸 알아보는 회사에 가야 네가 편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진짜 많이 연습하고 결국엔 잘 갔죠. 참 그때 생각이 나네. 이게 근데 나도 진짜 나이가 먹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난 팀노바 좀 하다 접을 줄 알았어. 에라이 뭐 저희한테 맨날 1년만 더 하고 그만할 거야. 1년만 더 하고 그만할 거야. 뭐 옛날 마음은 한 에라이 씨발 안 해 막 이런 마인드로 항상 했거든. 그래서 막 인생 노빠꾸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 질문 또 한번 해볼게. 네. 보면은 힘든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나요? 라고 김정일 팀원이 물어봤네요. 어떨 때 힘든 건지 한번. 팀노바 할 때. 근데 까마득하지 않냐? 6년 전이라 거의. 네. 그쵸. 까마득하긴 사실 취업할 때는 제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고 저는 팀노바를 시작했었어요. 그치. 원래 그 조건도 회사를 다니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저도 아예 퇴사를 하고 기초부터 시작했었던 거고 그리고 뭐 금전적인 면도 결국은 제가 벌어놓은 걸로 성형비를 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 돈 쓰면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얼마나 절실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그 군대 훈련소? 네. 훈련소 보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 훈련소 가면 결국 처음에 가면 다들 엄청 긴장해 있어요. 근데 결국엔 적응하더라고 나중에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만둔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생각을 안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저 원래 맨 처음에 빠꾸 놓으셨잖아요, 팀장님이. 제가 전화했을 때 회사 다니고 30 넘은다 그래서 빠꾸 놓으셨어요. 안 된다고. 야 진짜? 뭐 들어와도 안 될 거라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직접 찾아라고요. 왜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막말을 하시나 저한테. 그래 난 쓰레기였어. 미안해.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았어. 내가 이제 와서 한 얘긴데 정말 너 말고 그 전에 몇 번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았어. 뭐 표재성 인격장애라고 아냐? 그런 정신 항명이 있는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네. 자기가 막 고아였는데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막 얘기 막 하고 고아였다. 그러니까 약간 고아였는데 되게 힘들게 자랐고 자기 제자가 뭐 서울대 막 출신이고 막 서울대 교수인데 막 이런 이상한 얘기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 막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그때 유난히 그랬어. 그리고 약간 가족이 약간 그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분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 너무 시달리던 때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정제가 됐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솔직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어.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이렇게 막 다들 심각하기는 하겠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좀 반신반의했지. 그리고 이제 들어오잖아. 들어와서 솔직히 막 엄청나게 편하게 공부한 케이스는 아니잖아. 결국엔 그런 디테일들이 좀 이렇게 뭔가 각을 잡고 오는 사람들이 보통 잘하거든. 근데 그런 거에서 그런 느낌 많이 안 드니까 하시면 실패 확률 높으실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질문이 또 있어. 되게 많아. 네. 그 응용 2단계 팀원들 질문인데 네. 보면은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포지션과 현재 포지션 그리고 시작했을 때 해당 포지션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포지션은 제가 원래 있었던 게 있어서 대리급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대리급에 들어가도 그 위에 그 개발자분이 있었어요. 개발자분이 외주 업체 사람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제 회사를 또 옮겨서 지금은 개발팀에서 막내에 있습니다. 막내인데 사실상 막내가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 거의 그렇죠. 특급 막내인데 특급 막내. 경력 7년이 막내.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박지민 팀원 응용 2단계야. 이 친구는 조금 외골수 팀원이긴 한데 다닐 때는 알 수 없지만 취직하고 나선 알게 되었다는 경험이나 지식,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나 방법을 알려달래. 다닐 때는 알 수 없지만 취직으로 가는. 다닐 때 알 수 없었던 거는 그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저는 다 개발자들은 그렇게 5시간씩 자면서 일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요. 근데 취직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았고,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그 기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준점이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지금은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첫 번째로 고르고요. 두 번째가 기술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를 고르고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은 어쨌든 그 회사가 망해도 제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제가 배우고 제가 기술을 습득하니까. 내 이 얘기를 지금 구직하는 애한테 해주고 싶다니까. 내가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좀 업력이 있는 애랑 없는 애들의 차이인데, 그 어떤 친구가 있어. 근데 1번 회사가 연봉을 되게 많이 줘.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연봉이 첫 번째 회사보다 1,000,000원 낮아. 그러면은 보통 웬만하면 첫 번째 회사가 진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첫 번째 회사를 가야 되잖아. 돈을 많이 주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가 그 친구한테 웬만하면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회사가 심지어 그것도 좋아. 사용자가 앱 다운로드 수가 거의 70만 가까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괜찮잖아. 그리고 분산 서버 처리에다가 글로벌 그 사용자 유저층도 풀도 되게 커가지고 서비스 이 업력이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거나 그만뒀을 때 되게 도움되잖아, 이런 게. 너는 아마 맞아요. 그래도 이직을 좀 해봐서 알 건데, 근데 이거를 내가 설득을 해야 돼. 두 번째 회사는 다운로드 수가 이제 1,000건 정도밖에 없고 플랫폼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뭐 안드로이드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 이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분을 받고 간 구조가 아니야. 너 첫 번째 회사는 지분 안 받았잖아. 근데 지분 안 받고 갔을 때는 그 회사에 네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네.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첫 번째 회사에는? 첫 번째 회사는 주인이라는 회사 느낌이 별로 안 들죠. 결국엔 인간이 정말,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졸라 했어. 설득했어. 둘 다 양쪽에 어딜 가든 하는 일은 똑같아. 근데 한쪽으로 가면은 연봉 1,000,000원 차이에다가
그 70만 유저가 넘는 그런 글로벌 서비스인데 그 내가 이거 이 얘기를 딱 너랑 얘기하면서 그 갑자기 사이다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이 얘기를 그 친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 평생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들 이직으로 하게 될 건데 이직할 때 남는 건 기술밖에 없거든요. 맞아. 경험이나.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거에 따라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술이나 경험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성국 아까 이제 지민이가 한 질문에서는 성국의 핵심은 일단 기술력. 기술력. 결국엔 나를 지켜준다. 맞아. 사실 그게 몇 번 이직을 그 친구는 이제 신입이고 회사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 내가 겁나 설득하고 있어요 요새.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은 망하거나 처음에 친절한 회사는 많아.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갑자기 얼굴 안면 싹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연봉은 안 바뀌거든. 사람의 마음 바뀌어도 연봉은 안 바뀌어. 저도 첫 번째 회사에서 처음 들어갈 때 팀노바 졸업하고 갈 때 처음에는 제가 상위급으로 들어갔죠. 네. 대리인데도 과차장급 월급을 받고 들어갔었고요. 근데 나올 때는 결국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정말 달라서 연봉 계약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내가 여기에 엄청 기여를 했는데 들어올 때는 되게 친절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일할 때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 이렇게 밥 안 준다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연봉 협상할 때 확실히 되게 짜게 구는 경우도 되게 많아. 충분히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프리랜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3자로서 이렇게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 저분은 충분히 더 많이 받아도 되는데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분 결국 나가셨어. 딴 데 가서 잘 되셨어. 근데 결국엔 남이 나를 잘해주지 않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밥그릇 찾아가야 돼요. 원래. 하나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회사 퇴사했는데 전에 회사 일을 지금 가끔 봐주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나가고 나서 백업이 없어져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개발자가 또 있는데도 저를 부르거든요. 나도 그런 때는 모르고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능력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전 회사에 그러니까 어느 회사로 얘기는 안 할게. 거기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되게 잘 됐던 거야. 왜 채팅 해제됐지? 잠깐만. 문제가 안 되니까 잘 됐던 거야. 5684 잠깐만. 됐다. 이거 웹소켓 기술의 일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사용자 규모가 늘어나서 뭐 이렇게 커넥션이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튼 유튜브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예전에 회사에서 되게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근데 그 프로젝트가 똑같이 나중에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나랑 친했으면 내가 1000만원이면 해줄 일이었거든. 네. 근데 내가 그걸 2000만원 불렀다니까. 짜증나가지고 싫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겨우 쇼부 쳐가지고 원래는 한 200, 300만원만 봐도 해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얼마 받았지? 1200 받았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좀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1200 받고 했는데 결국엔 그런 데니까요. 진짜 능력자들은 나중에 연락 와요. 그거는 그때 제일 뿌듯하지 않니?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성국이 같은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그 회사 일해주면 공짜로 해주나?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또 돈도 받고 알바비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부자가 되는 거지. 개발자 진짜 잘하는 개발자는 되게 도도해요. 그러니까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일단 일할 때 힘드니까 일할 때는 진짜 누구보다 힘들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잘하는 개발자는 항상 이렇게 일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팀노바 MR타이님이 팀노바 수료자로서 그동안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만나신 주변 개발자분들 중 팀노바 수료자라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보내오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하면서
제가 팀노바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어차피 그 외주 직원을 만날 때는 제가 어느 출신인지를 모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전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저도 들어가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본부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팀노버에 대한 안 좋은 시선보다는 학원 출신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은 있으세요. 너도 학원 출신인데 근데 너 전공자긴 한데 그치?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학원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팀노버 출신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면접을 들어가 보지만 그 팀노바 출신이 제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한 적이 없어서 다른 학원분들 지원하는 걸 보면 좀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저 되게 대충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네,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DB를 뭘 썼냐 아니면 어떤 구성으로 어떤 결정을 했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물어보면 결국 저는 그 파트가 아니고 저는 다른 거를 했어요. 아니면 그럼 다른 파트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물어봐도 그거는 제가 그냥 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가 진짜 그러니까 나는 가끔 억울한 게 보면은 내가 이제 이 학생들을 1대1로 꼼꼼하게 코칭을 해도 결국에는 학생들마다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주요 질문 위주로만 하는데 가끔 어떤 회사에서는 팀노바에서만 이중잣대를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학원 수준 치고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사실이잖아. 네가 애들 이력서 봐서 알겠지만 압도적이에요. 졸라 압도적이에요. 게임이 안 돼 그냥. 근데 그 정도를 만들어 놔도 팀노바한테만 되게 난해한 질문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성국이 7년차 개발자잖아요. 제가 얘한테 성국이가 절대 답변 못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나만 아는 기술이 있잖아. 내가 좀 근데 그런 기술들이 개발자는 다 있어요. 사실은 성국이가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 못할 거 분명히 있고요. 그런 질문들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팀노바 너 고연봉 불렀으니까 엿 먹어봐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지금 웹RTC에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코덱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코덱의 종류 4가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코덱의 종류 4가지 말씀하시고 그 4가지 영상 코덱의 그 특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하면 영상 처리나 그걸 검토를 꼼꼼히 안 해본 회사 같은 경우는 모르죠. 아마 아프리카 TV 개발자분들이나 뭐 유튜브에서 뭐 요런 영상 쪽 처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런 질문할 때 있다니까. 일부러. 맞아요. 근데 그런 회사 평균 연봉 이렇게 찾아보잖아. 그러면은 연봉이 신입 대졸자 기준 3,000 주고 이런 회사야.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 우리 4,500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팀노바는 신입치고는 진짜 잘하는 편이 엄청나게 잘하는 편인데 그거를 연봉으로도 증명을 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나 가끔 예전에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 갔어요. 조그만 상가 막 몇백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상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려고 갔는데 내가 그 사람이 이제 기존에 이제 주인이 나한테 양도를 하고 짐을 치우는 기간을 얘기를 해야 됐었어. 근데 내가 나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짐을 치우려면 내가 그때부터 주인이니까. 근데 이틀 뒤에 이거 치우자고 그 부동산 업자랑 둘이서 끄덕끄덕 거리고 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저기요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일이 해결이 돼요? 그게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성격 그러니까 까만 참고 있다가 성격 들어진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끄덕여. 그러면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성국이가 팀노바 출신이라서 손해본 게 있냐 또는 되게 잘못된 게 있냐라고 뭐 나도 물어보고 싶어. 있어? 그런 게? 전 없어요. 그치. 현업에는 생각보다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직할 때는 좀 겪을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질문을 어렵게 받거나. 근데 결국 그 회사는 제가 가지 않을 회사였어요.
걔네가 오라 그래도 저는 안 가는 회사. 대부분 그래. 막 그러니까 그런 막 사람들이 걱정해. 이게 팀노바 나오면은 주홍 글씨 찍혀가지고 뭐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저희 지금 면접 제의가 일주일에 9개 10개씩 지금 구직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9개 10개씩 들어오고 이 친구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 면접 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거기 회사 찾아가는 게 힘들대. 지금 현실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 있잖아. 회사에서 어떤 퀸카가 있어. 또는 킹카가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대외적으로 싫어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 걔한테 작업하잖아. 막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싫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온라인에 댓글 쓴 사람들이 전체 그 기사 보는 사람 중에 3%가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회사 막 굴러가고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해. 그치? 어떤 좀 속도. 면접을 3개씩 보는 게 너무 기본적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봤거든.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그렇게 맨날 항상 인기 슈퍼스타인데 그 당사자들만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돈 줄 여력도 안 되고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거든.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팀노바 깠어요, 저 자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인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막 그런 식의 이제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하면은 팀노바가 뭔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래요. 딴 건 몰라도 개발자 쪽은 진짜 냉정해요, 실력이. 어차피 기술만 있으면 가요. 네. 팀노바 레모네이데이님이 팀노바 수료 전후 실무에서 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수 전에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고 했었으면 지금은 좀 일부러 끄집어내는 실수를 제가 그냥 개발하다가 실수가 나와도 이제 요즘은 덮어두지 않고 요즘 다 끄집어내서 작업을 해요. 왜냐면 그 실수를 묻어놓으면 엄청난 눈덩어리가 되어서 저한테 몰려서 오거든요. 그걸 몰랐죠. 그리고 김청아 팀원이 리팩토링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 저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직을 하면 그 회사의 코드는 제가 늘 항상 리팩토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들이 다 제가 책임자였어야 해야 했어서 남이 짜놓은 소스를 제가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늘 항상 처음 이직하자마자 하는 게 리팩토링 작업을 해왔어요. 그 일정을 보통 어떤 식으로 잡아?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일정을 좀 잡아야 되잖아. 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잡는 거야? 운영 중 지금 회사랑 전 회사랑 비교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리팩토링 기간은 여유롭게 좀 잡았던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예 다 리팩토링을 하려고. 그리고 리팩토링 하는 기간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소스에서 변경돼서 나가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미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여서 리팩토링을 작업을 하는 게 화면상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기획 쪽에서 요구사항이 올 때 그 부분 리팩토링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도 있다. 가고 싶다님이 안녕하세요. 팀노바 꼭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사실이 있는데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에서 왜 메이저 대기업 네카라 쿠베당토들이 팀노바를 그렇게 비판할까요? 주로 기초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유. 이거 내가 답변해야 돼? 네가 답변해야 돼? 네가 답변해볼래? 기초가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정부의 의견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정부의 의견이라면 지금 팀노바의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야 연봉이 낮겠지. 그리고 네. 그 대기업들이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대기업들은 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 대기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진짜 핵심 개발자 제외하고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도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서비스 자체가 훌륭하니까
모두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집단이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잖아. 잘하는 집단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밑에 보완해주고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상위 1% 친구들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들을 되게 심기를 건드린 게 있겠죠. 그리고 대단한 게 그리고 네카라쿠베 당토는 우리한테 할 말이 없는 게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우리가 특히나 네이버는 몇 번 써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서류에서 그냥 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한 명 있었나? 나머지 한 4~5명은 다 서류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평가도 괜찮았어요. 그 팀마다 달라요. 저희 네이버에서 그 나쁜 평가 안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카카오 라인 라인도 할 말이 없는 게 라인은 우리 애가 지금 그 팀장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졸업생이 팀장하고 있는 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부를게. 걔가 그 라인 쪽 대만 팀의 제1하청이에요. 제1하청 팀장이야. 그래서 라인은 이미 그 일을 소화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쿠팡 같은 데 써본 적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써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당근마켓도 써본 적도 없고 여기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아요. 네이버에서 되게 좋은 평가인데 한 명 서류에서 한 번 떨어진 케이스?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한 5명 올라갔으면 수준 괜찮은 거지. 그래도 볼만한 거잖아.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기업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갔겠죠. 근데 자기가 속한 집단이 꼭 정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 꼭 빨간색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파란색도 아름다울 수 있고 초록색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막 몇백억씩 벌고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학생들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성국이가 서울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서울에서 막 명문 컴공은 아니었잖아. 너 어디냐 컴공? 어느 학교야? 저 수도권대. 그냥 수도권 대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창업 쪽 라인으로 가다를 잡고 결국엔 네이버 다니시다가 창업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출신들이 창업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창업 스킬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서 인생 한방이잖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방 제대로 벌게 트레이닝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근데 그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되게 굉장히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속 그 깊은 무언가를 내가 건드렸나 보지. 근데 봐봐 실제 너가 학원 출신들 있잖아. 우리 말고 정말 많은 학원에 이력서를 검토를 다 해봤잖아. 해보면 팀노바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있더라도 결국 그런 친구들 불러서 면접을 하면 그 결과물은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제가 학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면접을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학원에서 이만큼 했다고 써줘서 그거를 보면 이건 제 파트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경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 요즘 팀노바 뭐 하는지 잘 모르지 너? 네, 요즘 몰라.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서비스 중에 팀노바 홈페이지 잠깐 내가 보여줄게. 네. 이게 이제 졸업생이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팀노바를 보지 않아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대부분 졸업생들은. 그래서 그렇게 팀노바에 관심이 많이 없어. 이게 보면 홈페이지인데 보면은 프로젝트에 보면 창업 프로젝트가 요새 이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없는 것도 많아요. 지금 당장 서비스는 앱이 다 있어. iOS랑 안드로이드 다 있고. 네. 이렇게 이미지는 제가 아마 단톡에 올라와서 제가 깔아서 나중에 이거 제대로 홍보하려고 했었거든. 이게 당장이라 그래서 요거 이번에 상 탔어요. 창업 경진대회에서 한 6위? 5위인가 6위 했어. 그리고 iOS도 돼요. 네. iOS 다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어. 이런 거에 이게 지금 당장 이거 인디즈는 음악이랑 요새 앱도 iOS랑 안드로이드 둘 다 되고 방송도 되고 VOD도 다 되고 사실 진짜 되게 많이 되고 이거 클라이메이트는 아직 지금 오픈했는데 지금 업체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 이런 창업 아이템도 있고 이것도 안드로이드 iOS 다 되나? 잘 모르겠다. 앱 다 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접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이거 보면 너 깜짝 놀랄걸. 왜 연봉이 너 갈 때보다 평균적으로 1,000만 이상 올랐는지 보면 알걸. 생각보다 허접하게 하는 거. 혜택만 지금 리뉴얼 중이고, 인플픽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빅데이터 처리하고 있거든. 그 크롤링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뷰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 관련된 이렇게 크롤링을 기반으로 해서 API랑 크롤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관련 상품들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 근데 쉽지가 않아. 이걸 자동화하려고 하거든. 그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인플루언서 추천도 해주고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 그렇게 허접하게 안 만들어.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 창업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 요즘이 더 잘하는다니까. 비교 안 되니까. 너희 때는 이론을 중심으로 했지. 제가 그래서 좀 요즘은 민망하죠. 그러니까 너가 봐도 사실은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하잖아. 신입인데 그냥 신입 같지도 않고 얘네들이. 그래서 요새 연봉을 많이 받는 거야. 요새 5천 고졸인데 5천으로 가는 친구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이게 기초가 없다면 난 솔직히 할 말이 없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나 오해하는 게 네카라 쿠베 당토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리즘 문제를 막 2, 3개월씩 애들한테 트레이닝 하는 걸로 하는 거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실제 잘 쓰이지도 않는 그 문제를 외우게 해서 하는 게 그냥 수학 공식 외워가지고 그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왜 외우는데. 영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익 990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 결국에는 그 문제 유형을 봐서 풀어내는 건데, 기업이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 사람 걸러내는 용도로 이제 첫 번째 쓰는 거에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네이버나 이제 이런 그 대기업들은 전형이 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슷한 연봉,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년 반 전에 카카오가 4,200, 지금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5,000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쿠팡 때문에 오른 거지. 원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야. 근데 4,500, 5,000 비슷하게 가면 너는 대기업 가겠어? 아니면 중소기업 가겠어? 저는 중소기업 갈 것 같아요. 일단 편하잖아.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죠. 대기업에서 사실 그 회사 자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게 까다롭게 볼 수 있거든. 여기 제가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창업을 했냐면, 나 대기업 갈 게 엄청 많았어요. 삼성 초기에 안드로이드 그 개발자 엄청 구할 때 있었어. 그 진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근데 그때도 네. 삼성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진짜 내 주변에 자바 개발자도 진짜 많이 갔거든. 근데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대기업에 대한 판타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 대기업 좋지. 핵심 개발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를 당신한테 줄 거냐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딱 어디 있다가 대기업 들어가는데 되게 잘 되는 케이스는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진짜 날라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진짜 잘 되더라고. 아무튼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흥분했는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신뢰가 가신다면 그런 얘기 들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졸업생들을 보여주는 이유가요, 사실 바빠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흔쾌히 다음 주 이제 목요일까지 꽉 찼어 이미. 그러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협조를 해줘서 우리 잘 살고 있다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만 하고 너희 회사 홍보 좀 하자. 알았지? 주요 질문 좀 할게. 스타트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시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선국이 잘 돼서 부자 되면은 또 제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잠깐만. 이제는 좀 이런 질문이야. 개발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인지 한번 알려달래. 그러니까 기술이 된다는 가정하에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들이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수 개발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타쿠 같은 개발자들. 왜냐면 뭔가 협업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하지 않고 자기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오타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랑 일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그러니까 현업을 하면 이 사람이 쓴 코드도 내가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쓴 코드도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코드 방식대로 쓰면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맞아. 또 그렇게 필터를 거쳐야 돼. 그리고 저는 그걸 2번이라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석도 답이 없잖아. 주석도 답이 없어. 주석 이상한 얘기 써 있어. 주석 따라하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오타쿠적인 개발자를 되게 싫어하고 그런 개발자들이랑 일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런 개발자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타지 않아요. 그렇지. 요런 얘기도 있네. 문경님이 그러니까 지원님은 막상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다음 목표가 스타트업에 고연봉 받고 가는 거던가 창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맞아요. 대기업 그 네카라쿠베 당토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마켓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다니셨 네이버 출신이신가요? 제가 알기로 그 사내 벤처에서 당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또 다른 꿈을 꾸시고 더 위를 바라봤을 때 스타트업을 본다고요. 자기가 주력으로 되는. 그래서 CTO나 아니면 자기가 대표가 되는 이런 지금 성국이가 하는 포지션 결국에는 나이가 많아지고 또 큰 꿈을 꾸다 보면 결국엔 창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대기업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 처음에는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작은 기업이 커나가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일이 졸라 많아요. 스타트업은 혼자 해야 되니까 진짜 모든 일도 다 해. 성국이도 아까 보면 막 3-4개 포지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선행이 된 다음에 대기업 가면 책임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막 선배들이 그냥 되게 기라성 같은 그런 사무실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해주는, 그러니까 시키는 거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찾아서 일하는 스타트업에서 좀 능동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제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대기업을 가면 훨씬 잘하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창업하게 된다니까. 제가 그래도 업력이 지금 17년 차인데 이런 얘기들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업력이 많이 긴 사람들이 없어. 회사에서 뼈를 묻으러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회사 들어가는 거, 서울대 들어갔다는 그 상징성 하나 가지고 이 친구가 모든 면에서 뛰어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서울대도 많이 보면 학생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 뛰어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문경님이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팀노바 까는 이유가 대기업 교육들과 비교를 자주 합니다. 대기업발 교육들은 코테, 면접, 시험 등으로 실력 거르고 들어가는데 팀노바는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데 팀노바가 어떻게 저런 교육들과 비비겠냐 하는데 여러분들 존나 잘하니까 애초에 학원이 얘네들을 거르고 학생들을 거르고 받는 것 자체가 결과 좋게 하려고 잘하는 애들만 뽑는 거랑 뭐가 달라요. 팀노바 예전에 까이던 논리가 이거 정반대야. 우리가 잘하는 애들만 뽑았대.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만 걸러 뽑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대. 네가 직접 봤잖아. 우리가 잘하는 애들 거른 적 있어? 없어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은 거를 거르지. 실제로 성국이 진짜 더럽게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처음에 올 때. 그래서 넌 전공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성국이한테 많이 할 정도로 성국이는 상태가 좋진 않았어. 지금이야 너무 훌륭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진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런 거 가지고 나 못하는 사람들을 잘 교육하는 게 교육 쪽에서 최고봉인 거죠. 그냥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잘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그 교육기관의 진정한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선행된 애들 뽑아가지고 걔 중에 될 법한 애들 뽑아가지고 올리는 게 무슨 그 하이엔드 교육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가 없어. 그리고 난 답답한 거지. 뭐 아무튼 이런 얘기는 속상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차피 뭐 졸업생들 계속 인증하는 거는 우리가 뭐겠어. 이렇게 졸업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일 오래된 친구 중에는 네가 있잖아.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친구도 2기 중에서는 몇 명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몇 개 질문 해볼게. 좀 잠깐만. 첫 취업했을 때 중점적으로 봤던 거랑 나중에 이제 경력이 7년이 됐잖아. 7년 차가 되고서 중점적으로 봤을 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내가 개발자로서 어떤 걸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람들과 협업하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팀노바 단계에 있을 때는 그 조별 과제 같은 거 그런 게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협업하는 경험을 좀 미리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회사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서 저거 혼자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번 회사 오면서 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새 팀플레이 해? 요새 팀플레이 많이 해. 다 저거 창업 프로젝트 보면 다 팀플레이고 맞아요. 다 사업자 내고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 그게 막상 해보면 팀플레이만 막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아까 네가 말한 단점이 딱 나와. 예를 들어서 막 저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제 포지션 아닌데요? 막 이런 식으로 난 모르겠고 제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예전에 너희들이 한 거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 제가 다 했는데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내 것만 그리고 주변 다른 프로젝트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네. 이래서 내가 커리큘럼을 조금 더 수정을 할 생각이야. 이거를 그 서로 이제 연결이 되게끔 좀 더 하려고 좀 바꾸려고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 좋은데 내년에 결과 더 좋아져야 되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협업을 하면서도 타인과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개발자 제일 좋잖아. 그래서 맞아요. 결국엔 팀장은 팀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걔 끌고 가야 돼. 군대는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거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괜찮은 개발자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 요즘 좀 머리가 아파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질문해볼게. 뭐 교육청에 전화해보라 해도 그런 교육청에서 모든 수료자에 대한 근황을 조사한 거냐라고 꼬투리 잡죠. 모든 수료자에 대한 근황을, 그리고 2기 때부터 우리가 연봉계약서를 받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그걸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최근 졸업생들 위주로만 보죠. 그래서 다 있어요. 최근 졸업생은 다 받아놨어요, 서류를. 그래서 심지어 뭐 연봉 4,500이 중요한 거지. 예전에 너네 때가 연봉 3,400도 많이 갔잖아, 그치? 3,500 이렇게 많이 갔었잖아, 네, 너 때. 보통이 3,000 초봉이 다 3,000 중반대. 근데 그때 간 사람들 궁금한 게 아닐 거 아니야. 4,500 이상이 궁금할 거 아니야. 교육청에서 다 조사했어요. 뭔가 큰 착각을 하시는데 교육청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야. 교육청 그 담당자분은 그 민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증빙하고 전화 다 갔잖아. 전화 다 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증빙 다 됐지. 다행히도 고맙게도 원래 연봉계약서 같은 게 공개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최근 졸업생들이 그 교육청 직원에게만 보여주는, 공무원이니까 그 직원을 보여준 조건으로 우리한테 공유를 해줬어.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그 전화도 가능. 2기 때도 뭐 그런 거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뭐 통장 사본 찍어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었어.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봉계약서나 원천징수 뗀 거 있잖아. 그거 보여달라는 거야, 공무원이.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공무원들마다 기준이 다르냐고 막 그랬지. 내가 기준 보내달라고 막 짜증나서 되게 싸웠거든 그때. 그랬더니 나중에 되게 모호하더라고 기준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그 서류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달래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이 달라는데 뭐 어떡해.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때 인증을 다 했지. 그 이후로 공무원 전화 다 돌려보더라고. 되게 그래요. 되게 생각보다 깐깐해요 공무원들이. 왜냐면 책임 안 지려고. 이거 잘못 조사했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거 되게 깐깐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빈이 질문인데 이게 4가지 세트거든. 봐봐. 동료, 후배, 상사들은 성국이를 어떤 개발자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대. 네. 저는 지금은 아예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에 회사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는 커뮤니티를 제일 많이 하는 개발자, 기획적인 개발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를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개발자? 네, 기획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는 개발자. 그러니까 그냥 코더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는 개발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설계도 잘해요. 개발 설계도. 그래도 내가 의도했던 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다. 마음이 되게 좋네. 6년 전에도 그때도 난 최선을 다했거든. 돌아간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지금 그 당시 학생들의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았거든. 그 다음에 성과를 인정받았던 경험을 듣고 싶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인정받았던 경험을 듣고 싶은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퇴사하기 전에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프로젝트가 나왔었던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게 그 MOTP 솔루션이었어가지고 그 솔루션에 저는 모바일 파트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제가 PM을 맡아서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연봉도 그때 많이 상승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었어요. 연봉은 나중에 나한테만 살짝 알려줘. 알았지? 궁금해. PM급이니까. 근데 사실 7년 차는 진짜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쭈구리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난다긴다 하고 이렇게 성국이처럼 창업 쪽에 관심 많이 가지죠. 기웃기웃하죠. 이제 큰돈 벌어야 될 때가 왔다 해가지고. 경험은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다 관리한 사람 얘기예요. PM은. 그리고 팀노바 수료 후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 전자신문 신문 보는 거를 제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어요. 오전에 오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트렌드 보려고 신문들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신기술 뭐 했는지 찾아보고. 그거는 수료하고 나서도 꾸준히 거의 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많이 습관화 시켰던 거야. 매일매일 기술 트렌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막 기술이랑 막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요새 메타버스 뜬다 그러면 관련 기술이 뭔지 내가 찾아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정훈님이 현업에서 학사 출신과 석사 이상 출신 개발자분들과 같이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해볼게. 석사 출신 이상, 그러니까 학사 출신과 석사 이상 출신 개발자분들과 같이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네, 박사님이랑도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있으시다면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발자 관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대학원을 안 나와서 이점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보통 인맥적인 이용을 하고자 가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인맥적인 이점. 대학원 인맥, 하긴 뭐 교수 통해서 일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다. 아무튼 결국 자문 교수들이 결국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자문을 하지 않아도 그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영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지 개발 쪽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대학원을 나가진 않아서.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회사 홍보랑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준비한 것 좀 나한테 뭐 보여줄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뭐 회사 뭐 프로젝트 홈페이지 있으면 내가 열어서 그 홈페이지 보여주면 되나? 네, 저희 그 포르스 홈페이지 있긴 한데 포르스. 네, 여기가 저희 메인 페이지. 핫함.
네. 잠깐만. 여기서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해도 되게 괜찮겠다. 물론 내가 좀 귀찮긴 하거든, 사실 성격상. 알잖아, 이런 거 별로 귀찮아하는데. 근데 그래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죠. 이럴 때 한 번씩 연락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수료자 모임도 아마 비대면으로 할 것 같아. 예쁘게 나오나 홈페이지가? 요렇게 요 홈페이지에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켓 땡처리 플랫폼 핫함.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데. 저희가 타임커머스라는 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하는 타입과 그 다음에 라스트 오더라는 그 시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거나 그렇게 빠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모아둔 땡샵이라는 그 타입과 두 가지 타입을 믹스해가지고 나온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인방마켓 같은 거네. 네, 빠르게 파는 게 이득이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그 땡샵 상품을 등록하면 저희가 이제 핫한 마크라 그래서 시중 중고 마켓들보다 싼지 안 싼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걸 마크를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를 달면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보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앱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루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S, 안드로이드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 행사 내용을 좀 이렇게 따로 정리해주면 성구가 그거를 따로 이것만 영상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단톡방에 공유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네, 행사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건 준비를 하질 않아가지고. 네. 아무튼 되게 괜찮네. 근데 한번 써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핫함 지금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iOS랑 안드로이드랑 마켓에 다 올라가 있고요. 지금은 근데 1.0 정식 버전은 아니고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물건도 지금 좀 몇 개 있나? 여기도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물건이 총 2,500개? 괜찮네. 올라가요. 써볼만 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그냥 어차피 돈 안 받고 광고 졸업생 회사니까 광고해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랑 관련이 있는 회사잖아. 우리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영상 따로 만들고 블로그에도 올려줄게. 그리고 단톡방에도 올려주고. 네. 이 프로모션 사이트 같은 경우도 같이 단톡방에 올릴게.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그거 정리 한번 해가지고 게시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럼 어떤 형태로 할지는 그건 따로. 프로모션 페이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지금 카톡으로? 잠시만요. 나 이거 한번 써봐야 되긴 하겠다. 나도 이런 임박한 상품, 나 쇼핑 중독이라 임박한 상품 좋아하거든. 아직 근데 지금 베타라서 사용자들이 지금 많진 않아요. 배송이 되잖아, 사면. 네. 그러면 상관없지. 어차피 사용자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나한테 배송이 오냐 안 오냐 그 시스템이 구성만 되고 결제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는 결제는 빠져있어요. 저희가 당근처럼 그냥 채팅으로만 거래를 하는 거고요. 결제는 따로 토스 같은 걸 따로 쓰거나 해야 되구나, 판매자랑. 네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따로 지금 그건 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베타 버전에서는 안 붙여요. 그래? 잠깐만. 네. 결제가 들어가게 되면 마켓에서 하는 게 좀 심사가 어려워서. 잠깐만. 우리 인디즈 결제 다 들어갔잖아. 그래요? 우리가 심사 어떻게 하셨어요? 심사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까다롭지. 같은 경우에는 지네 이메일 결제 안 넣으면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인액 결제했지. 근데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인액 결제 못할걸? 그래서요. 왜냐면은 인액 결제로 이거는 인액 결제 아니야. 인디즈는. 그래요? 요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결제해야 돼요. 어차피 홈페이지랑 그 플랫폼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저희는 아까 인앱 결제 iOS는 지금 인앱 결제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iOS는 인앱 결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있잖아 별도의 그 플랫폼 호출해서 하는 거 있잖아 그 PG사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베타라서 배고파님 수익은 일단 사용자가 확보될 때까지는 수익은 보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원래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 카카오톡도 처음부터 수익 모델은 없었으니까. 네, 저희도 지금 이게 수익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요 이벤트 스타벅스 쿠폰을 이제 받으려면 상품 등록을 하시면 이제 된다라는 건데 지금 상품 등록하기 버튼 누르니까 404 에러 뜨거든. 요거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요거 보여줄게. 네. 이렇게 됐거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404 에러 뜨고 지금 엔진엑스 에러 뜨거든. 네. 그래가지고 요거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 요거 방금 페이지에서 멈춘데 실패. 요거 지금 베타 서비스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요런 아이템은 사실 사용자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이 홈페이지가 모바일에만 돼 있게 돼 있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홍보 시간을 주셔서.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런 거야 뭐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고. 그래도 우연치 않게 유튜버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소개하고 나니까 확실히 사용자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 정도 파급력은 없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난 사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수강생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 수강생 친구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금 제가 그 당시 할 때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런 불안감이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까? 라는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그 본인을 믿으시고 한 번 더 뭘 하시거나 다른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결국 제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를 위축시키고. 맞아.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쓸 필요 없어. 맞아. 그게 또 단점으로 보여서 그런 멘탈 관리를 좀 잘하셔라. 제가 멘탈이 약해져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유튜버 그냥 공개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막 틀렸다라고 먼저 보지 마시고 그냥 넓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기관이 있구나라고 먼저 보시고 너무 엄한 잣대를 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노아의 방주 마냥 그냥. 아무튼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고 많이 해준 성국팀원 여러분들 2기에 진짜 많이 궁금하셨죠. 진짜 오래전에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대부분 이런 창업시장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VOD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팀노바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성국이를 통해서 이제 오늘 좀 좋은 얘기해준 성국이에게 타이핑으로 짝짝짝짝 한 번씩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이제 손으로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좀만 기다려봐. 타이핑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VOD 조금 수정해가지고 제가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VOD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알았죠? 손에서 피난대요. 아무튼 1년 뒤에 또는 이제 성국이랑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거 있으면 좀 뭐 단톡방 올려주는 수준이나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 네. 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영상을 따로 찍어도 되니? 요런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졸업생 근황 해가지고 찍어도 되니? 그 회사 네, 그런 거는 제가 허락 받았어요. 받았어? 회사에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되시면 좋- 따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성국이가 요렇게 이렇게 하고 졸업생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그거 스타트 멤버에 들어갔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좀 아마 기대는 하지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이 없어. 대신에 블로그에도 올려줄게. 그러니까 블로그에도 네. 검색하다 보면 뭐 하나라도 있는 서비스가 그래도 낫거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아니 뭐 내가 하는 힘 닿는 한은 최대한 어쨌든 많이 올려도 줄 테니까 잘 됐으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자 되면 나 잊지 말고.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튼 진짜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 회사 이름이 서비스는 핫함이고요. 포르스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추가 채용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 회사에 그래도 선구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력들 구할 때,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올해 이제 시작된 스타트업이고, 나중에 이제 뽑을 때, 그때, 그 선국 팀원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해줘서 고맙고,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저 이제 수업 가야 돼가지고 안녕 해줘.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감사합니다.